네, 안녕하세요. 저는 NH투자증권에서 글로벌 인프라 그리고 기후금융이라는 섹터 담당하고 있는 정연우 연구원이라고 합니다. 사실 오늘 이 인프라 쪽 연간 전망 자료를 작성을 하면서 좀 많이들 투자자분들 만나면은 드리는 얘기 중에 하나가 사실 올해 상반기 주식시장 핫했던 테마가 AI였잖아요. 그런 것들이 하반기부터는 이 인프라라는 자산군에도 조금 번지기 시작을 했다, 이런 식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있고, 사실은 이 어떻게 보면 이런 테마들이 계속해서 좀 갈 수 있을까, 아니면은 뭐 어떤 식으로 어떤 영역에서 좀 수혜가 나타날까, 이런 점들에 대해서 조금 자료를 준비를 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인프라라는 자산군 얘기를 하면은 보통 뭔가 경기에 대해서 굉장히 방어할 수 있고, 또는 뭐 인플레이션 해지를 할 수 있고, 이런 점들에 대해서 여태까지 좀 많이들 주목을 해주셨는데, 사실은 올해부터는 조금은 다른 모습들이 좀 관찰이 되기 시작을 했다, 이런 식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차트를 좀 보시면은 왼쪽에는 주요 자산군들, 뭐 인프라를 비롯해서 주식, 리츠, 채권, 뭐 이런 자산군들의 수익률인데, 이 공통적으로 관찰되는 현상 중에 하나는 하반기 들어가지고 인프라 지수의 반등이 좀 세게 나왔다, 이렇게 좀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사실은 상반기 동안에는 주식시장이 AI 테마로 굉장히 날아가는 와중에도 좀 많이 소외가 돼 있었습니다. 기본적으로 가장 큰 이유는 금리 때문이고요. 앞서서도 리츠 파트에서 좀 얘기가 나왔지만, 결국에는 리츠와 마찬가지로 인프라도 금리 움직임에 굉장히 민감한 섹터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금리 환경이 지속되다 보니까 이제 이런 흐름들이 계속 지속이 된 거고, 다만 하반기부터는 물론 금리도 빠졌다가 이제 다시 좀 튀어오르긴 했지만, 그걸 별개로 하더라도 이런 AI 테마들도 좀 옮겨붙고 하면서 지금 상승세들이 관찰이 되고 있다, 이렇게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인프라라는 자산군이 이제 제가 보고 있는 상장 인프라 시장에서는 sek터별로 굉장히 움직임들이 다릅니다. 그래서 뭔가 이걸 한 번에 묶어가지고 설명드리기보다는 좀 유망한 섹터들을 보고 골라가지고 투자하자고 좀 말씀을 드리는데, 보시는 것처럼 수익률이 굉장히 서로 엄청나게 성과 차이가 큽니다. 그래서 올해 가장 성과가 좋았던 오일앤가스 같은 경우에는 뭐 매크로 이제 환경이랑 큰 상관없이 상반기에도 좋았고 하반기에도 좋았고, 이런 모습들이고, 이 전력 인프라 쪽이 하반기부터 좀 굉장히 성과가 좀 좋아지기 시작을 했고요. 오늘은 앞으로 뭔가 올해 남은 기간 또는 내년을 봤을 때 인프라 시장에서 좀 저희가 이런 높은 상승률을 이끌어낼 만한 섹터들을 좀 정리를 해봤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일러스트를 통해서 전략을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 사실 저희가 이 인프라 자산군의 뭔가 장기적인 성장을 이끌어낼 뭐 메가 트렌드, 이런 식으로 해서 좀 요새 많이들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3D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탈탄소화, 디지털화, 그리고 탈세계화이거든요. 근데 이 세 개의 교집합을 좀 살펴보면은 결국에는 전력이 위치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기본적으로 물론 이제 트럼프가 당선이 되긴 했지만, 재생에너지 깔고 에너지 전환으로 가는 과정에서 결국에는 전기화 트렌드가 부상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디지털라이제이션, 특히나 최근에는 AI 발전이 결국엔 이것도 전력이 있어야만 가능한 거거든요. 또 그런 포인트가 하나가 있고, 이 탈세계화 쪽에서는 특히나 이제 미국 쪽을 중심으로 좀 보면은 미국이 지금 전 세계에 흩어져 있던 공장들을 다시 자국 내로 끌어들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다시 자국 내에서 뭔가 인프라들을 깔고 건설하고 하면서 또 이제 전력 수요가 올라가고, 이런 그림들이 지금 공통적으로 좀 예측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이 전력 수요가 증가한다라고 하는 게 사실은 전 세계적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는 현상들이고요. 뭐 우리가 넷제로로 가는 과정에 있어가지고 무조건 전력 수요가 뭐 가파르게 증가한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조금 더 현실적인 시나리오를 적용을 해봐도 전력 수요가 앞으로 엄청나게 늘어나는 거는 당연히 맞습니다. 그리고 이 전력 수요가 늘어나는 것들은 사실은 어느 정도 이게 경제 성장하고 맞물리는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주로 EM 지역에서 그로스가 좀 가파르게 나왔었거든요. 중국 또는 에이펙, 인도, 이런 지역이 전력 수요 상승세가 가팔랐는데, 지금 관찰되고 있는 거는 전력 수요가 빠지던 지역들까지도 올라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유럽도 22년, 23년 전력 수요 마이너스 성장을 했는데 다시 올라가는 그림들이 예측이 되고 있고, 미국의 전력 수요도 올라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가장 큰 뭐 이유 중에 하나고, 앞으로 굉장히 좀 중요해질 이슈 중에 하나는 바로 이 데이터 센터들 때문이고요.
뒤에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이 AI 발전을 위해 필요한 데이터 센터들이 엄청나게 들어오면서 전력들을 엄청나게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전 세계 전력 수요의 한 1.5%를 좀 넘게를 데이터 센터들이 사용을 하는데 이게 오는 2030년에는 4.5%까지 올라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여기 오른쪽 차트를 보시면 이거는 미국의 전망치입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데이터 센터들이 사용하는 전력이 미국 전체 전력 수요의 한 4%가 되는데 이게 전망치에 따라 좀 다르지만 2030년에는 12%까지 올라간다라고 하는 얘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미국의 전력 수요도 가파르게 오르다가 한 2010년대부터 약간 멈춰선 것 같은 데이터들이 찍혔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나오고 있는 전망치들을 찍어보면은 지금 왼쪽 그림에 있는 점선과 같은 구간들이 그려진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가 이 전력 수요를 끌어올리는 요인들이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전기차들 뭐 들어오는 것도 있을 거고요. 뭐 히트펌프 사용하는 것도 있을 거고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번 자료에서는 AI 쪽이 전력 수요를 어떻게 끌어올릴 수 있을까에 좀 포커스를 해보려고 하고요. 이 사실은 AI 테마 뭐 올해 초부터 해가지고 굉장히 자산시장 전반에서 핫했는데 사실은 이제 시작이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 특히나 지금 전력 수요를 막 끌어올린다라고 얘기가 나오는 이 생성형 AI 같은 경우에는 왼쪽 차트를 보셔도 이제 시작 단계에 진입을 했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런 것들이 앞으로 계속 간다라고 하는 거는 뭐 누구나 좀 쉽게 예상할 수 있는 스토리이고 결국에 거기서 우리가 어떤 시장에 주목할까라고 봤을 때에는 저는 미국 시장에서 가장 그 수혜가 빠르게 관찰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봅니다. 오른쪽 차트에서 보시는 것처럼 지금 현재 전 세계 생성형 AI 투자 또는 발전을 주도하고 있는 것은 결국엔 이제 미국이기 때문이고요. 이 결국에는 데이터 센터들 또는 이 AI가 발전을 하면서 결국에 전력 수요를 끌어올리는 것은 이 데이터 센터들입니다. 그래서 사실 과거에 저희가 이제 전통적으로 건설을 하던 데이터 센터들 같은 경우에는 뭔가 기업의 어떤 서버를 아웃소싱을 하거나 아니면 클라우드 서버를 뭐 이용을 하거나 이런 수요였는데 지금 막 들어오기 시작한 데이터 센터들은 조금은 다릅니다. AI 데이터 센터라고 하고요. 이런 것들은 이제 오른쪽에도 좀 비교하는 표를 넣어놓긴 했습니다만 보시는 것처럼 기본적으로 어떤 AI 학습, 추론 뭐 이런 것들을 위해서 건설하는 데이터 센터이고 저희가 뭐 엔비디아의 GPU 뭐 이런 것들 얘기를 하지만 엔비디아의 GPU 뭐 이런 것들이 다 이 AI 데이터 센터에 깔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있던 데이터 센터보다 전력을 뭐 7배에서 10배 많이 쓴다라고 얘기들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이런 데이터 센터들이 엄청나게 들어올 텐데 그렇게 될수록 당연히 이제 전력을 엄청나게 사용하는 게 이슈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고 사실 이 유틸리티 섹터 그러니까 전력을 생산해서 송배전해서 판매하는 과정까지에 있는 영역에서는 사실은 발전소를 가지고 있는 밸류체인이 지금은 가장 좀 큰 수혜를 볼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미국의 전력 유틸리티 섹터가 지수 전체로 한 25% 정도가 상승을 했는데요. 요걸 한번 분해를 해보면 이제 차트를 보시는 것처럼 일부 종목들이 지금 다 끌어올렸습니다. 뭐 최근에 국내 투자자들 사이에서도 굉장히 좀 핫했던 종목들 뭐 비스트라나 컨셀레이션 에너지 이런 기업들이 지금 올해 뭐 2배 이상씩 다들 좀 주가 수익률을 기록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종목들이 공통적으로 IPP라고 해서 독립발전사업자라고도 하죠. 그러니까 정부의 규제를 받고 사업을 하는 이제 비즈니스를 하지 않고요. 이 자율 경쟁 시장에서 전력을 생산한 전력을 그냥 시장 가격에다 팔고 이런 비즈니스를 하는 기업들입니다. 그래서 이 컨셀레이션 에너지 같은 경우에도 100% IPP 업체이고 다른 올해 좋은 성과를 기록한 종목들 이런 종목들도 유틸리티이더라도 IPP 비즈니스의 비중이 높은 종목들이다. 이런 식으로 조금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렇다면 저희가 어떤 종목에 투자를 해야 될까라고 좀 이제 생각을 해보면 결국에는 지금 당장 전력 수요가 많이 올라오거나 앞으로 많이 올라올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들로 좀 선택을 하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주가 많이 오르는 종목들도 보고 좀 살펴보면은 기본적으로 이제 데이터 센터들 건설 많이 되는 지역 쪽에 사업을 하고 있는 종목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데이터 센터 마켓이 이 버지니아 쪽에 있거든요. 그래서 북부 버지니아 쪽에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기업들 성과가 좋았고
앞으로 건설 예정인 면적을 보더라도 이 북부 버지니아 쪽에 예정 면적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버지니아 쪽 아니면은 피닉스, 텍사스 뭐 이런 쪽으로 지금 데이터 센터 건설들이 많이 있는 지역 쪽에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IPP 업체들이 좀 성과가 좋지 않을까. 그리고 이 또 하나 AI가 이런 전력 수요를 끌어올리는 것 중에 저희가 좀 주의해서 봐야 될 게 사실 이 발전 속도라고 하는 게 예측이 안 되거든요. 결국에는 지금 워낙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이 AI가 앞으로 전력을 얼마나 사용할 것이라는 거에 대한 어떤 되게 합의된 예측치가 없습니다. 여러 전망하는 기관들마다 물론 이제 오른다고 하는 건 맞지만 그 오른다는 폭이 굉장히 좀 차이가 많은 상황이다 보니까 사실 지금 전 세계에서 데이터 센터 마켓이 가장 큰 버지니아 같은 경우에는 주 전력의 20% 이상을 지금 이미 데이터 센터들이 쓰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시나리오에 따라서는 뭐 40%, 50%까지도 간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2030년에는. 그러니까 이런 마켓들에 저희가 좀 집중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라고 보고 있고, 그리고 사실 최근에 국내 시장까지도 약간 영향을 줬던 이슈이긴 한데 사실 지금 이 AI 데이터 센터 가장 많이 짓고 있는 업체들이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입니다. 구글,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이런 기업들이 제일 열심히 짓고 있고, 이런 기업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AI 발전하려고 돈도 엄청나게 쏟아붓지만 이 아리백이라고 해가지고 기업이 사용하는 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 또는 무탄소 발전원으로 충당을 하겠습니다. 이런 캠페인들에 지금 다 가입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데이터 센터는 지어야 되는데 전력은 무탄소로 써야 되고 이런 딜레마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업들이 막 지금 하고 있는 활동들이 뭐냐면 PPA라고 해서 전력 구매 계약을 체결합니다. 발전소 또는 유틸리티한테 가가지고 태양광 또는 풍력으로 발전한 전기를 우리한테 공급을 해줘, 우리가 얼마를 줄게, 이런 식으로 지금 PPA 계약들을 엄청나게 맺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테마로 조금 시장이 가다가 최근에 올해 들어서 또 작년 말부터 좀 나오고 있는 이슈들은 사실은 이 재생에너지로 발전한 전력으로 데이터 센터를 돌리기엔 충분하지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데이터 센터는 24시간 돌아가는데 이 태양광 풍력은 해 떠 있을 때만 돌고 바람 불 때만 돌거든요. 이런 이슈들까지 있다 보니까 사실은 24시간 안정적으로 전력을 공급해 줄 수 있는 발전을 찾자. 근데 무탄소여야 된다라고 해가지고 원자력까지도 올해 들어서는 좀 훈풍이 퍼졌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컨셀레이션도 그렇고 비스트라도 그렇고 올해 막 2배 이상씩 오른 종목들 보면은 공통적으로 원전 익스포저들이 있는 기업들이고요. 사실은 이게 또 최근 한 2달 사이에는 이제 SMR까지도 좀 번졌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이 SMR 기업에 뭐 가치 투자를 한다거나 아니면은 SMR로 발전한 전력을 공급받는 계약을 체결한다던가 이런 식으로까지 퍼졌는데, 사실 주의해야 될 점은 이 SMR 같은 경우에는 지금 빅테크 기업들이 다 하겠다라고 하는데 이 실제로 이제 전력을 생산하는 시기가 다 2030년 이후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아직은 조금 먼 얘기이고, 사실 그 사이에 지금 미국의 전력수는 이미 빠르게 오르고 있거든요. 그 사이에 전력들도 계속 사용을 해야 되고 또 땡겨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충당하려고 했을 때에는 결국에는 다시 천연가스가 주목받을 수도 있다라고까지도 보고 있습니다. 이미 미국의 원전 지금 가동률이 한 95% 정도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24시간 돌고 있는 상황에서 추가적으로 뭔가 전력을 생산한다라고 했을 때에는 가스까지도 좀 주목을 받을 수가 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원전 가스 많이 들고 있는 업체들이 올해 또 성과를 잘 보여주기도 했거든요. 이런 점들까지도 조금 볼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고, 그리고 이제 전력 망투자 쪽이고요. 사실은 물론 이제 트럼프가 되긴 했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에너지 전환이라고 하는 거는 장기적으로는 가야 되는 방향이라고는 보는데, 사실 왼쪽 그림을 보시면 미국의 지금 뭐 건설 단계에 있거나 아니면은 프로젝트 단계에서 우리 발전 그 전력망에 연결을 해주세요라고 신청한 발전원의 용량입니다. 지금 최근 몇 년 동안 가파르게 늘고 있는 거고, 여기에 대부분은 태양광하고 풍력입니다. 그래서 태양광 풍력이 기존 전통 발전소랑은 다른 점은 사실은 기존에 있던 발전원들은 그 전력 수요가 많은 지역 인근에다가 크게 하나 지어놓고 전력망 이어주면 됐는데, 지금 들어오는 발전원 태양광 풍력은 입지를 정할 때 일단 햇빛 잘 드는 곳, 바람 잘 부는 곳에 들어가야 되고요. 그리고 발전소 규모가 조그맣게 여러 군데에 퍼져 있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또 이어줘야 되고,
발전량이 일정하지 않고 이런 단점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당연히 더 많은 전력망 투자를 해줘야 되는 거고 좀 그것들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니까 이쪽에도 병목이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전력망 투자를 계속해서 해줘야 된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이런 AI 테마로 좀 수혜를 보고 있는 섹터가 이제 오일앤가스 미드스트림일 것 같은데 특히나 북미 쪽이고요. 이 좌우 차트에는 수익률 차트를 좀 넣어봤습니다. 이 뭐 사실 20년 때는 코로나 이슈가 있었고 21년에는 이제 기저효과로 반등이 나왔는데 22년도에 20% 올랐고요. 작년에 15% 올랐습니다. 그리고 지금 올해 YTD로 44%가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제가 뭐 작년 연간 전망 때도 좀 가장 최선의 섹터라고 말씀드렸던 섹터이기도 한데 지금 이 섹터의 상승세가 멈추지를 않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거기다가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까지 당선되면서 친화석연료 이런 모멘텀까지 지금 받으면서 지금 상승세가 더욱 가팔라지는 모습들이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내년에도 나쁘지 않은 환경일 것 같다. 이런 식으로까지 좀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좀 내용을 하나씩 말씀을 드리면 네, 이 사실은 지금 당장 트럼프 당선된 이후에 다시 한번 또 이 오일앤가스 미드스트림 섹터가 날아가고 있는데 약간은 주의해서 볼 필요는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친화석연료 성향인 트럼프 대통령이 되면은 당연히 좋을 수밖에 없죠. 미국 전역에서 뭐 시추 늘고 파이프라인 깔고 이러면 당연히 생산량 늘면서 미드스트림 기업들한테 좋습니다. 다만 이제 문제는 앞서서 원자재 파트도 들으셨겠지만 이게 생산을 엄청나게 늘려가지고 에너지 가격이 빠져버리는 거는 오히려 나쁜 거거든요. 과거 사례를 보더라도 유가가 확 빠지는 구간에서 갑자기 뭐 파이프라인 뭐 건설 안 하고 아니면 원래 있던 계약들 파기되고 이러면서 성과가 안 좋았던 경험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점들까지도 조금은 주의해서 봐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내년에 좀 괜찮게 볼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여기도 지금 AI 테마가 붙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과거에 좀 상황들을 보면은 유가랑 굉장히 동행하는 모습들을 많이 보여줬었거든요, 섹터가. 근데 지금 올해 유가가 한 7, 80불 대 박스권에서 계속 움직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쪽 섹터는 올해 지금 45%가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 미국에서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오일앤가스 미드스트림 기업들도 최근 들어서는 이 AI 때문에 데이터 센터 때문에 미국의 전력 수요가 앞으로 엄청나게 늘 거다라고 지금 공통적으로 많이들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뭐 시나리오에 따라서는 이 데이터 센터 때문에 미국의 전력 수요가 2030년까지 10% 이상 올라갈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까지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결국에 이쪽 비즈니스는 그 에너지 생산량, Q가 제일 중요한 비즈니스이거든요. 이 생산량 확대 기대감이 계속 될 거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오른쪽 그림에서도 보시는 것처럼 과거부터 해서 봤을 때 에너지 생산량이 늘어나는 환경 그리고 유가가 빠지지 않고 어느 정도 레벨에서 좀 중고 유가 구간에서 버텨주는 환경 이런 구간들이 지금 성과가 제일 좋았었거든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앞으로 발표할 정책들을 봐야겠지만 유가가 어느 정도 레벨에서 버텨주면서 생산량 계속 나오는 이런 구간들이라고 한다면 내년에도 조금 주목하실 수도 주목해서 보셔도 좋을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있고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이 바이든 대통령이 올해 1월에 그 행정명령 하나를 발표를 했는데요. 앞으로 미국에서 새롭게 그 들어오는 LNG 프로젝트들에 대해서는 승인을 하지 않겠다라고 행정명령 하나를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미 뭐 건설 중인 것들은 아니지만 새롭게 들어오는 프로젝트들이 약간 이제 미래에 들어올 수 있을지 없을지가 불확실한 이런 이슈가 있었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당연히 이제 뭐 선거 유세 때도 말한 내용이 있고요. 내가 취임하면은 첫날 바로 그 행정명령 무효하겠다. 그러니까 미국의 LNG 프로젝트들도 앞으로 계속해서 활발하게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런 테마로 봤을 때에는 오일앤가스 미드스트림 기업들 중에서도 가스 사업 많이 하고 있는 업체들도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LNG 비즈니스 하는 기업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종목들까지도 좀 지켜보면은 저희가 내년에도 좀 좋은 성과를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보고 있고요. 사실 이 시간 때문에 뭐 구체적으로 어떤 종목들 또는 어떤 영역에 대해서 우리가 투자를 하면 좋을지 이런 점들까지는 이제 이쪽 발표 자료에 담기진 않았고요.
이 저희 FICC 책자 또는 이제 발간된 자료를 통해서 좀 보시면은 조금 더 자세한 내용들도 좀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 준비된 내용은 마쳤고요. 다음 발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